네, 2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 챙겨 겨울잠 드는 개미들 연말 구조 매물 폭탄이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시장 수익률이 높을수록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개인 순매도액 예상치를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수익률이 클수록 연말 매도가 많아진다. 9월까지 시장 수익률이 10%가 달한다. 12월에 개인 순매도액은 약 10조 원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미 올해 거래액은 전년 비해서 약 3배 정도 늘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말에 대량의 순매도가 예상되는 것은 개인이 하락장에서 동학 개미운동으로 높은 수익률과 거래대금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가총액 가중평균 시장 수익률은 약 10.3%에 달하는데요. 개인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3,079조 원을 기록해서 이미 지난해 거래대금을 훨씬 앞질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회피 물량과 관련해서는 개인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등에 유의한다고 했고요. 현재 개인 회전율이 높았던 헬스케어 업종과 중소형주의 변동성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미국 부양책 협상과 거리 두는 뉴욕 증시 타결되어도 의회 통과 가능성 낮다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뉴욕 증시는 지금 신규 부양책 협상 진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죠. 백악관과 민주당 간 부양책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대선 전에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비해서 약세를 기록했죠. 앞으로 대선까지는 이런 인식이 확산되며 부양책 협상과 증시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확실한 타결이 이루어지고 의회 통과 가능성까지 담보되지 않는 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아진 셈입니다.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의장은 문우신 재무장관과 48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하며 이날 통화에서 협상 결과를 낙관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선거 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맥코널 대표는 대선 전에 협상을 타결하지 말라고 백악관과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날 상원에서 5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처리가 시도됐지만 민주당 측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종목들은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이 비대해진 IT 공룡 길들이기 구글 손본 뒤 오타네요. 손본 뒤 페이스북도 때릴 듯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을 향해서 반독점 소송의 칼날을 꺼내든 것은 장단기적으로 여러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구글과 유튜브를 올가매서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른 소셜미디어를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효과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IT 정보기술이 비대해져서 권력에 대한 정부의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연방정부의 이런 문제제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소송 이후에 2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법무부의 문제제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구글의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시비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글이 검색을 통해서 플랫폼 위에 들어오는 사용자 숫자를 하루 수십억 명으로 늘려놓은 다음 그들의 행태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시장과 연결시켰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구글 검색창은 해를 거듭할수록 검색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결과를 더 많이 보여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구글의 이런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이 이루어지더라도 아주 길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IT 기업들에게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도 지켜보면서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미국의 FDA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정식 사용 승인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되겠는데요. 지난 5월에 코로나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었죠. 렘데시비르가.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정식으로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건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FDA는 이날 이를 치료제로 정식 승인을 했죠. 그래서 렘데시비르는 8월에 긴급 사용 승인을 확대해서 중증 환자를 비롯한 모든 입원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게 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현재 렘데시비르를 중증 환자에게 처방을 하고 있죠. 이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현재 치료제로서 정식 승인 난 것은 이거 한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투표 열기 불편한 트럼프 대 개신교 몰표에 불안한 바이든이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우편, 부재자 또 조기 현장 투표 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로 5천만 명에 돌파할 듯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그 참여가 많지만 무효표 급증 때는 경합주가 혼돈을 이룰 수 있다. 또 4년 전 선거 때 트럼프를 전폭 지지했던 백인 개신교 표심에도 관심사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년 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간 대결에서 보면은 클린턴 후보 당선 가능성은 무려 85%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대역전을 했었죠. 공교롭게도 이번 대선 역시 바이든 후보가 클린턴 후보 때만큼 높은 당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판세 분석가들은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시원스럽게 유력 당선 후보를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들은 대선 막바지 국면에서 백악관 주인과 미국의 운명을 바꿀 핵심 변수로 사전 투표 5천만 명 돌파, 또 미국 개신교의 트럼프 몰표, 또 상원 의석의 대역전 등을 지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25일이니까 11월 3일 날이 선거 날이죠. 그러면 열흘이 안 남았는데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라든가 세계 동향들이 많이 바뀔 텐데 잘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승부처별 사전투표 현황입니다. 현재 그 조사기관 자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의 우승을 지금 점치고 있고 초경합주도 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다음은 달러 싸다, 달러 예금 이달 들어 4.6조 원 증가, 이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주요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이 4조 원이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연 저점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달러 값이 쌀 때 안전자산을 확보해 두려는 기업과 환차익을 노린 개인의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달러 예금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안전자산인 달러를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을 꼽을 수 있다고 했고요. 또 개인의 달러 예금도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개인보다 증권사를 포함한 기업들의 외화 예금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 급락 속에 수출 기업들이 달러 매도 타이밍을 또 놓친 점도 달러 예금 잔액이 증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적립했다가 출금하거나 또 만기가 됐을 때 원화로 받는 그런 금융상품인데요. 달러 예금을 개설해 두면 은행 앱으로 원하는 시점에 달러를 사거나 팔 수가 있습니다. 또 달러 가치가 오르면 손쉽게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데다가 또 환차익은 세금도 붙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투자 수단으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수요 증가로 최근에 달러 예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가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환차익을 노리고 달러 예금 등에 투자를 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예측은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원달러 환율 급락만을 보고 달러 투자에 나서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또 환율만 보고 환차익을 노려서 투자했다가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 연구 자료가 있었는데요. 2년 전 환율이 1,050원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고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환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는 했습니다만은 달러를 산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염려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유학자금이 필요한 가계와 같이 장기적으로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은 위험 분산 차원에서 달러를 조금씩 사는 것을 괜찮다 본다면서, 또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달러 자체에 투자하기보다는 달러와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런 달러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원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더라도 달러 자산이 상승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선 초읽기, GDP, 애플 등 이벤트 본물이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그 3분기 국내 총생산, 또 GDP 증가율을 포함한 핵심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애플과 아마존 등 대표적인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도 이번에 집중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이 초읽기에 돌입하는 만큼 투자자들이 거래도 한층 조심스러워질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더 좁혀진다면 불확실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부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도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만큼 결과를 장담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애플과 페이스북, 또 알파벳, 아마존 등 핵심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29일 날 한꺼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잉, 캐터필러, 화이자 등 약 170개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약 85%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수익을 발표했었죠. 하지만 이번 주는 애플을 포함한 대장주 핵심 기업들의 실적이 줄을 잇는 만큼 시장의 민감도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점도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요인이고, 또 확산세가 지속해서 가파라질 경우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안과 변동성이 커진 그런 주간이 되다 보니까 투자에도 심중을 기해서 투자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테슬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어쩌나 중국서 3만 대 리콜 소식의 주가 하락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것은 중국 베이징 거리에서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는 그런 테슬라 차량들 2대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서스펜스 결함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봐서 테슬라 리콜이 지금 들어간 것이죠. 2013년부터 18년 중국에 수출한 모델인 모델 S와 모델 X 전량 테슬라가 노면 충격 흡수 장치인 서스펜스 결함 문제로 중국에서 3만 대 리콜을 한다는 그런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지난주에는 439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 420달러로 하락을 해서 약 4.5%가 하락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에 리콜 결정이 테슬라 전기차 판매에 차질을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지금 4.5%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도 하락을 하게 될지도 판단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400달러 이하로 하락을 한다면은 이 줍줍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0월 셋째 주에 주간 이슈와 또 경제 브리핑의 내용을 해봤는데요. 이번 지금 미국 대선과 연결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심중을 기해서 투자해야 될 것이고, 또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또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